이화영 부지사는요, 김성태가 북한에게 건넨 돈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무관하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 주는 것도 몰랐다, 나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태 전 회장, 다시 말해 북한에 돈을 준 사람은 검찰에서 무슨 소리냐, 그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맞고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위한 방북 비용 실비도 내가 대신 준 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김성태와 검찰이 삼류 소설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쌍방울의 CFO는 과연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송명철이 호통쳤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최근 진술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송명철이 대북사업 비용을 경기도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조달 못하자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냐, 나가라 라고 한 그날 쌍방울의 CFO가 당시 이화영, 김성태가 두 사람이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송명철에게 전달했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성태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건. 그리고 이화영 당사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쌍방울의 CFO가 법원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1월 17일 북한 송명철이 호통친 날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와, 나가라. 그날 이화영, 김성태가 이야기를 나눈 걸 들었다. 경기도가 대납하기로. 그리고 그것도 북한 송명철에게 전달하자 분위기가 좋아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CFO가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제3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쌍방울의 재무 책임자니까, 회계 책임자니까, 이분의 진술은 신빙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CFO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까지 하셨던 분이지만 지금의 스테이터스는, 지금의 포지션은 뭐냐면은 범죄 피고인이에요. 그다음에 그 CFO는 증인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증인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진술이 더 무게가 있는지는 뭐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고, 500만 불의 용도가 중요한데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추진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의 그 비용이 500만 불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쌍방울이 200만 불, 300만 불 해가지고 500만 불 보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은요, 사람들이 뭐 조폭 그렇게 놀리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김성태 회장은 조폭의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사업가예요. 어떤 사업가냐면, 저 같으면 그 엄두도 못 낼 북한에다가 돈을 500만 불을 주면서 뭘 받아냈느냐? 영수증을 받아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수증까지 받아낼 생각을 했을까? 그다음에 북한이 김성태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500만 불 줬으니까 영수증 써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갖다가 써줄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영수증에 만약에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다라고 딱 쓰여져 있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설령 그냥 500만 불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도 정황상 이건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 맞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혐의를 갖다가 부인한다고 해도 그거는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된 그 피고인이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고, 예. 이화영 부지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뭐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의 죄만 더 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두 가지 전주혜 의원님. 두 가지 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인이 이게 대북 송금이 돼버리면은 또 기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와 지금 또 그것이 그 수사의 칼끝이 또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스마트팜이랄지 뭐 이러한 대북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대북 송금이 사실로 돼서 이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추가 기소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고 본다. 예. 일단 모르쇠로 한다. 이게 저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사실 재판에서는 말보다는 자료, 문서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 높게 그 판사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5월과 11월에 나왔던 그 경기도 지사의 그 북한에 보낸 자필 뭐 편지랄지 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19년 5월에 보냈던 것에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거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11월에 또 나를 이재명 당시 지사를 포함한 이러한 대북 경제사절단을 초청을 북한에서 해달라 이러한 공문이 갔던 이런 두 가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이것은 뭔가 그 500만 달러를 결국은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문서가 나중에 예. 작성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제 유불리를 따진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민규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다.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는 반박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쌍방울의 CFO는 사실은 본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본인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을 텐데 이 CFO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북 송금을 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것은 불법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은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성태와 쌍방울은 같은 입장이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대북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필요한 건데 그 명분으로서 사용한 것이 경기도에서 내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내줬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는 나중에 우리한테 이권을 달라라는 쪽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쌍방울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대북 사업권이었던 것이고 사실 희귀 광물들을 본인들이 독점해서 계약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대북에든 어떻게 한 방식으로든 돈을 줘서 나중에 어떠한 평화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본인들의 사업의 이권을 얻었어야 됐는데 그의 하나에 대한 명분으로서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대납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사건을 보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쌍방울의 돈이 필요 없다. 경기도는 북한과 경기도와의 사업에 쌍방울의 돈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가 뒷돈을 준 거지 시킨 적도 부탁한 적도 대납한 적도 없다라는 게 이화영, 이재명 두 분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쌍방울과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쌍방울 김성태를 북한 사람 만날 때 데리고 다닌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가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왜 데리고 말하면 다녀요? 경기도면 경기도와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면 쌍방울이.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왜 쌍방울 측과 또 아태엽이라고 하는 어떤 경기도의 말하자면 대북 관련된 그 위임 기관장과 같이 자리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화영 전 지사가 해명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도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북한 경제인과 만날 때 우리 기업인들이 동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그런데 꼭 쌍방울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경기도가 하는 북한 행사에 다 쌍방울 김성태가 참석을 하잖아요. 많은 행사에서 왜 데리고 다니냐고요. 네. 이제 쌍방울만. 그런 부분이고 또 아태엽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안타깝게도 이화영 전 지사는 자기의 쌍방울로부터
카드 받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논란조차도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화영 지사의 말이 뭐 몇 프로든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대북 사업에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 한 장으로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 뒤에 뭐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 예를 들면 뭐 5억, 10억 주고, 예를 들면 50억 주고 500억 주가 조작해서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 충분히 본인이 어떤 그 도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저기에 가지 않거나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쌍방울로 하여금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 김영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